오늘 새벽 애매한 경기 시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를 본 팬들은 아마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토트넘이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무려 4번이나 결정적인 패스를 제공했지만 동료들이 이를 모두 놓치면서 날아간 어시스트 4개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전방위 텔과 셉셉은 연이어 득점 기회를 날려버리며 팬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한편 토트넘의 승리 주역 중 하나는 다름 아닌 골키퍼 비카리오였다. 그의 선방이 없었다면 경기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부상에서 복귀한 메디슨은 박스 침투를 통해 결승골을 터뜨리며 엔지 감독의 전술 활용도를 높였다. 경기 후 통계 사이트의 평점을 살펴보면 토트넘 선수들은 대체로 7점대를 기록했으며 손흥민은 득점 없이도 7, 8점대를 받으며 메디슨과 함께 팀 내 최고 평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승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현재 맨유는 부상 악재로 인해 스쿼드가 붕괴된 상태였다. 벤치 명단을 보면 린델로프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유소년 선수들로 채워졌을 정도다. 이런 맨유를 상대로도 후반 교체 투입 이후 겨우 1대0 승리를 거둔 토트넘의 경기력은 기대 이하였다. 특히 손흥민은 수많은 기회를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마무리 부재로 빛이 발했다. 전반 26분 손흥민은 빠른 스피드로 박스 안을 파고들었고 완벽한 패스를 텔에게 연결했지만 마무리는 아쉬웠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은 확실한 패스 마스터였지만 그의 플레이를 받쳐줄 동료들의 결정력이 부족했다. 과연 다음 경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연거 후 결정적인 패스를 제공했지만 동료들의 마무리 부족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속출했다. 72분 손흥민은 박스 안에서 수비 4명을 끌어들이며 프리 찬스에 있던 마티스 텔에게 완벽한 패스를 연결했다. 하지만 텔의 슈팅이 약했고 오나나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또 한 번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 이어 78분 손흥민은 득점 욕심을 버리고 프리 찬스를 잡은 셉셉에게 정확한 패스를 내줬지만 셉셉의 애매한 슈팅은 오나나 골키퍼에게 가볍게 막혔다. 결국 손흥민이 만들어준 수많은 기회는 마무리되지 못한 채 사라졌다. 경기 후 통계를 살펴보면 마티스 텔은 7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단 한 골도 성공시키지 못했다. 어린 선수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만 놓고 보면 토트넘이 그의 구매 옵션을 발동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을 남겼다. 셉셉 역시 4개의 슈팅을 날렸지만 득점에 실패했다. 기복이 심한 그의 플레이는 월드클래스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다소 부족했다. 경기 후 BBC와의 인터뷰에서 맨유의 아모린 감독은 경기의 차이는 단순했다. 토트넘은 골을 넣었고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라며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기회는 있었지만 결정력 부족이 문제였다. 선수들의 회복을 기다려야 한다. 다음 경기를 위해 몇몇 선수들이 복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트넘 호스퍼의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 관련 소식을 지금 바로 알아보자. 그런데 결국 어린 선수들도 경기에 나서야 합니다. 젊은 선수들은 경기를 읽고 훈련하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아무린 감독은 어린 선수들을 투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전에 주전급 선수들을 교체 투입했지만 맨유는 벤치에 있던 어린 선수들에게 경험을 쌓게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린 감독은 부상자가 너무 많아 교체 자원이 부족했던 것이 패배의 원인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결국 벤치 자원이 전무한 맨유를 상대로 토트넘이 간신히 승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후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경기 종료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승리는 상당히 중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메디슨과 비카리오의 복귀가 승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와 팀에 기여한 것을 보면 정말 긍정적인 일입니다. 몇몇 선수들이 복귀 속도를 내고 있으며 컨디션을 되찾으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오늘 경기의 핵심이 메디슨의 득점과 비카리오의 선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두 선수의 활약 덕분에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기력에 대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팀의 압박 전술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압박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메뉴가 전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러한 압박 덕분에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공격 전개도 날카로웠지만 마지막 결정력에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파이널 서드에서 유창함이 부족했지만 개선할 것입니다. 특히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의 출전 의지가 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전 감각을 되찾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전 경기는 다릅니다. 비카리오와 메디슨은 훌륭한 활약을 펼쳤고 존슨과 오도베르에게도 출전 시간을 부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경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결정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에서 4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이 이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토트넘의 골 결정력은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 후 풋볼 런던과의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반데벤,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부상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단주마, 로드리고, 그리고 손흥민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스쿼드의 강점은 이들을 무리하게 투입하기보다는 충분한 회복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의 부상 소식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지만 다행히도 심각한 부상은 아니며 너크, 낙, 부상, 즉 가벼운 충돌 부상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부상이라고 해서 다음 경기 출전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도 경미한 부상으로 결장한 선수들이 많았던 만큼 손흥민의 출전 여부는 추가 검진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토트넘은 결정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손흥민의 출전 여부는 어떻게 될까? 다음 경기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부상에 대해 괜찮을 것 같다. 데이 슈드비 파인 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선수의 정확한 몸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 전 이틀간의 휴식을 부여받았지만 그 전까지 혹사당하며 연일 경기에 출전해왔습니다. 늘 강철 같은 체력을 자랑하던 손흥민이 결국 충돌 부상을 당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의 부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카세미루가 손흥민을 뒤에서 따라가며 태클을 가한 것이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카세미루의 과격한 플레이가 결국 손흥민에게 부상으로 이어진 것이라면 이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가벼운 충돌, 낙, 부상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손흥민의 부상 이슈가 본격적으로 터져버린 상황.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지만 다음 경기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무리한 복구보다는 충분한 회복 후 복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지만 손흥민의 부상으로 인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무리하게 복구하지 않고 완전히 회복한 후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손흥민의 부상 소식, 앞으로의 회복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